안녕하세요. 공시줍줍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오늘은 준비 과정에서 인터넷 연결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간단하게 알아보고 무상증자 주의보라는 게 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자료 내용과 함께 조금 더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나왔던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는 보시다시피 왼쪽에 다우존스 산업 평균은 약간 올랐고 오른쪽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혼조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밑에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 지수도 좀 떨어졌고 반면에 대형주 S&P 500은 또 조금 올랐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만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 주요 기술주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그리고 아마존, 애플, 뭐 이런 인텔까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그동안에 지금까지 발표했던 기술주들 실적이 썩 좋지는 않다 보니까 좀 관망세가 나타난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실적 전에 관망하다가 막상 실적을 확인되고 나면 또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가 올라야만 하는 이유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연준 금리 인상도 있는데 사실 금리 인상 자체는 0.75%로 지금 계속 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 이후의 시그널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무상증자와 관련한 자료를 냈습니다. 사실 조금 늦은 타이밍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뭐 또 한편으로는 또 무상증자 공시는 금융감독원 관할 공시가 아니고 한국거래소가 관할하는 수시 공시 사항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무상증자가 굉장히 빈번해지는데 특히 최근 무상증자가 예전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무상증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0.5주를 준다 50% 또는 한 주를 가지면 한 주를 주는 100% 정도였는데 지금 막 400%, 500%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일종의 무상증자 테마주가 되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이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이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최근 상장 기업들이 무상증자 공시를 얼마나 했느냐인데 올해 보면은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44건을 했습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2년 전 2020년에 보면 거의 연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상증자를 할 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주느냐, 바로 이 신주 배정 비율인데 이 신주 배정 비율을 추이를 보면은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한 주당 한 주 미만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5주 이상 주겠다라는 것도 많고 한 주를 넘어서는 금액을 그 비율을 주겠다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그 무상증자를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묶음 판매를 하죠. 뭐 만두라든지 뭐 냉동식품 이런 건 많이 특히 묶음 판매를 하는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그렇게 밴딩을 묶어서 팔 때는 뭐 그럴 만합니다. 아, 이거 좀 싸겠구나. 가격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사면 냉동만두 하나를 사면 냉동만두 5개를 공짜로 주겠다는 상품이 마트에서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히려 이때는 이 제품 너무 안 팔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선뜻 그 물건을 집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를 할 때 한 주당 뭐 4주, 5주를 준다, 신주를 무상으로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는 대상이지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시 한번 4가지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기업 가치가 오르나요? 기업 가치가 오르나요? 그러니까 무상증자의 원리를 제가 그림판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보통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금의 반대에 자본잉여금이나 뭐 이익잉여금 이런 항목도 있는데 뭐 결손이 없다 치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자본총계는 이제 500이 되는 거죠. 다 더해서 500이 되는데, 이때 그럼 무상증자 뭘로 하냐? 바로 빨간색 이 자본잉여금
안에 정확하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을 하는데 무상증자의 증자라는 것이 자본금을 늘려야 되니까 근데 자본금을 늘리는데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자본금을 늘리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늘리냐? 회계상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주머니를. 이 자본잉여금에 있는 200을 자본금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400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없습니다. 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무상증자 후에 회사는 자본금 400, 자본잉여금은 제로, 이익잉여금 100 해서 전체 자본 총계가 500입니다. 500이 되고 무상증자 전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500이었던 것이 자본 총계가 500이었던 것이 무상증자 후에도 500 그대로 변함이 없죠. 그냥 그 계좌 이체한 겁니다. 자기 계좌에서 자기의 비상금 통장 계좌에서 자기의 생활비 계좌로 이체를 했으면 제가 가진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듯이 회사의 어떤 자본 총계가 변함이 없는 그래서 기업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그냥 단순하게 회계적인 이벤트일 뿐이다.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계좌 이체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 신주 배정 비율은 높으면 좋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트에서 한 개 사면 한 개 더 준다 냉동만두를 할 때는 그나마 우리가 뭐 비교해서 살 수 있는데 한 개 샀는데 4개, 5개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뭐 식품이 있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이게 좀 안 팔리지 않느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봤던 자본잉여금 많은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나요? 이건 맞습니다. 자본잉여금이 일단 많다기보다는 있어야지 무상증자를 하죠. 자본잉여금이 없으면 무상증자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자본잉여금이 많은 회사만 무상증자를 하느냐는 좀 틀린 얘기 같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기업의 선택이고 자본잉여금이 많더라도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하겠다 또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무상증자를 할 때는 권리락이 중요하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리락은 공시에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의 하루 전에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락이라는 것은 무상증자 전과 무상증자 후에 어떻게 보면 회사의 시가총액 또는 회사의 주식 가치를 똑같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신주 배정 비율, 즉 무상증자 비율이 높을수록 권리락 폭은 커집니다. 그런 현상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지금 뭐 하루가 멀다고 공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요 공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시를 하나 냈는데 기타 경영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시입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제너럴모터스의 전기차, 볼트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리콜이 이제 대량으로 발생을 했고,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을 하기 전에 이제 LG화학이 이제 제너럴모터스에 공급했던 배터리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초창기에 이제 68,000대 리콜을 하고 이후에 다시 또 다른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73,000대 추가 리콜 이렇게 해서 약 2조 1,000억 원 정도의 리콜 비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1조 4천억 원을 이제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부담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50대 5로 분담을 하기로 해서 각각 7천억 원씩 이렇게 분담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회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그동안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최종적인 금액이 얼마냐 또 누가 몇 대 몇을 분담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었기 때문에 이미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비용이 필연적으로 지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계상으로 지출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있다면 이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지출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쌓아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어떤 비용 지출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일 27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 동시에 내일 이제 오늘까지가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딱 6개월이고 내일부터는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상장 후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라는 락업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공모주 물량 약 1,000만 주가 있고요. 이게 총 발행 주식의 4.3% 정도인데 이게 내일부터 풀리고 이거는 뭐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 LG 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82%입니다. 이게 원래 물적 분할을 할 때 100으로 시작했다가 100%로 시작했다가 상장 과정에서 구주 매출을 일부 팔고 남은 게 82%인데 이것도 상장 후 6개월간 락업을 걸어놨고 오늘까지 락업이 걸려 있고 내일부터 락업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LG화학이 향후 본인들이 경영권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 대략 한 5-60%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LG화학이 이 지분들을 처분해서 다른 투자금에 쓰거나 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LG화학이 영원히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2%를 가지고 계속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관심인데 이게 내일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 두 번째는 CJ제일제당이 이제 브라질 식품회사 셀렉타라는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이게 인수한 이후에 계속 매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근데 어제 조회 공시 답변에서 CJ제일제당이 매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목되는 것은 CJ제일제당이 이번 그 브라질 식품회사 셀렉타와 관련해서 조회 공시 답변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총 4번을 했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매각 검토 중이다,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라고 했다가 이번에 4번째, 삼전사기 4번째 안 한다라고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딱 보면 좀 느낌이 오시는 항공기 조립과 관련한 업체인데 이 회사가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사채 발행할 때 볼 수 있는 것이 누가 이걸 뭐 사모전환사채입니다. 대부분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사모전환사채인데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일단 누가 가지고 가느냐 또는 이자율이 얼마냐 전환가격 뭐 이런 건데 이자율이 0%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채권이라는 것이 어떤 돈을 주고받는 관계죠. 이자를 얼마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없이 100억 원의 돈을 어떤 모종의 투자자들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게 빌려주는 건데, 누가 빌려주냐? 그거는 이제 주로 그러니까 매자는 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 전문 투자 회사, 사모 전문 투자 펀드들이고, 이자율이 0%라는 것은 나중에 이 사모 전문 투자 회사들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 주당 전환 가격이 14,0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주가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사모 전환사채는 발행 후 1년이 지나면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때 최소한 이 주식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이 11,400원 이상에서 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빌려준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실제 주가가 1년 뒤에 올라가 있게 된다면 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을 때 또 차익 물량이 나올 것에 대비를 해야 되고, 이때 이제 전환사채를 이제 사간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바꾸겠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 줍니다. 뭐 자사주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신주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이때 신주 물량이 얼마나를 봐야 되는데 이게 6.7% 정도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TI라는 회사가 있는데 반도체와 관련한 장비, 기계를 만드는 곳인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작년 매출액이 한 17%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 계약이 특히 삼성전자 체결했다. 또 이 공급 계약 자체가 연중 행사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좀 기술력이나 어떤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주가도 조금 STI 같은 경우 올랐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무상증자도 나오지만 그 근본적으로 증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수집하면서 영상을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는 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